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춘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김수경입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고 내게 필요한 물건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후보들 여러분 찬찬히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쓸 것인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은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후보자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춘천 MBC와 강원일보 그리고 강원 CBS가 함께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춘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우리 지역을 위한 적임자는 누구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해 주실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허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강성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4번 강선경입니다. 네, 후보자들의 자리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고 오늘 토론회 발언 순서는 자리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보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요. 카메라는 후보를 비추지 않습니다. 아마 몇 차례 TV 토론회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춘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먼저 기조연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춘천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이유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허영입니다. 그동안 7만 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너도 뽑아주면 똑같은 놈 될 거 아니냐? 제발 싸우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변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아침 출근 인사를 할 때 시민들께서는 차 안에서 들리지 않겠지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수만 번을 되뇌이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변하지 않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춘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 허영이 춘천의 정치를 신뢰받는 정치, 품격이 있는 정치, 춘천 시민들이 어디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여야, 이념, 지역을 떠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허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고요. 오늘로 이제 선거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시고 누가 과연 춘천의 대표 일꾼으로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을 돌이켜볼 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방, 흑색 선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계속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더니 근데 또 저에게 공약 이행을 잘했다고 상을 준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어제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표적인 법안인 한강수계법을 통과도 안 시켰는데 통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강수계법입니다. 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법을 개정해 놓은 것도 법을 도대체 개정하지 않았다고 저를 형사 고발까지 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무슨 또 기자회견을 해서 저를 또 비방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강성경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4번 정의당 후보 강선경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보려고 TV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춘천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장사가 안 돼서 한숨을 쉬셨고, 한림대 앞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불경기가 계속돼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 중이셨습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모두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춘천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정의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민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일자리가 좋아지고 내 월급이 두둑해지는 것이 일자리고 경제고 민생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생 파탄, 경제 파탄에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정의당이 크는 만큼 민생이 살고 정의당이 크는 만큼 경제가 살아납니다. 4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국회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흔히 말하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서로 남탓만을 하는 국회.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큰데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제가 19대 국회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 정부 여당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또 근거 없는 이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각 분야 중에 정치가 가장 뒤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국회에서의 일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좀 웬만하면 다 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허영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특정 복지단체에서 기호 1번 김진태를 찍어라. 이런 불법 행위를 했으니 이거를 누가 이런 저 복지단체를 동원해서 이런 것을 했냐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저는 좀 경위를 알아봤더니요. 그 복지단체 그 원장이라는 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선관위에서도 개입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또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그 정말 복지단체, 그 장애인단체, 이 불쌍하신 분들이 무슨 불법 투표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그거를 동원해서 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동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호 1번을 찍으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동원했다는 얘기겠어요? 이런 명백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정말 이제는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 문화를 어지럽히는 정말 이런 구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강성경 후보입니다. 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로 저는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금처럼
1등만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각 정당이 득표하는 지지받는 정당의 비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2등, 3등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서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예,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두 번째로 저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꼽아보았습니다. 흔히 국회의원의 자질을 얘기할 때는 도덕성과 공약 이행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나의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공약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거짓말쟁이는 국회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일꾼처럼 부려먹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출하는 국회의원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국회일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진태 후보께서 선관위에 제보된 사실에 대한 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선관위에 신고되고 제보된 사실에 기초해서 저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그 제보된 사실에 대한 진척 사항을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공서나 특히 이러한 장애인들이 시설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고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사실 확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가 국민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정치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허영이 앞장서서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존중과 통합의 정치, 저 허영이 꼭 해내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저 허영은 오로지 상대방 욕하고 삿대질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제일 첫 번째로 해서 활동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야 모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상대 후보의 정책을 검증해 볼 텐데요. 유권자의 마음으로 또 상대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각 후보별로 6분씩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일방적인 얘기만 하실 경우에는 2분이 지나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이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의 강성경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 갖고 진행해 주시죠. 예, 저는 김진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님 지난번 토론회에서 레고랜드 정상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언제쯤 그 시기를 잡느냐 했더니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레고랜드 정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착공이 될까요? 착공은 이미 됐습니다. 작년에 이미 다 착공이 됐습니다. 아, 작년에 착공이 됐나요? 그럼요. 오늘 거기 가는 춘천대교 착공식도 했고
오늘 기사에 의하면 이 레고랜드 부지 자체가 지금 문화재 보존 지역하고 바뀌면서 부지 자체가 지금 100m 정도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그쪽에다 개발하기로 신문에 나왔는데. 네, 신문은 모르겠고요. 기공식을 2번 했습니다. 거기 가는 네. 춘천대교 기공식, 또 레고랜드 본 사업 기공식, 우리 최문순 지사님 또 모두 저도 참석하고 2번 다 마쳤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강원도에서는 8월에 첫 삽을 뜨겠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무슨 기공식을 했다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이게 보존이 되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예. 뭐 기사만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도 그 기공식을 했다는 얘기도 사실 다 사기다 그런 제보를 듣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기공식이 사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걸 조치 통보를 했으면은 이 문화재 유적에 대해서 부분 준공 허가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이거 착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장소가 이 문화재에 있는 지역을 환호 지역을 보존하기로 최종적으로 하고 거기부터 100m 정도 남쪽으로 와서 새로운 지역을 레고랜드 부지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준공 허가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언제 착공을 했다는 건지. 준공 허가요? 이미 춘천대교는 예산을 다 확보받아서 아, 예산 문제가 설계 아니라요. 끝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준공 네. 허가도 안 나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준공 허가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준공 허가를 내주면 LL 강 개발이 후보님. 다시 춘천시에 건축 허가를 내야 강 후보님, 된다는데 준공 허가는요 이 문화재청에서 기간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이 4, 5개월이 지금 걸리는데 네. 근데 이런데 이걸 아니, 제가 벌써 설명을- 착공을 했다고 하면은 올해 안에 시도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도 많은데 착공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죠? 착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착공을 자꾸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공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네.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좀 알아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착공식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거 건축 신고는 되어 있나요? 건축 신고요? 네. 이게 무슨 건설을 건축 신고요? 이 개발을 하고 부지를 건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허가는 되어 있나요? 허가가 됐으니까 착공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 강 후보님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모양인데요. 네. 그거는 최문순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 네. 아니, 네, 저는 그 지사님한테 가서 네. 좀 여쭤보시고요. 아니 정상적으로 레고랜드 저는 개발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다리를 놓게 해주고 문화재 그 청을 설득해서 문화재 보존 문제를 네, 알겠습니다. 해결하고 하는 거지. 예, 예. 거기에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사업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 레고랜드 정상 개발 이게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세한 착공을 사항은- 했다고 얘기하고 네. 그럼 아니 아까 제가 질문을 처음 했을 때 언제 착공할 거니까 벌써 착공했다라고 하는 아니, 거고. 그래서 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개발 자체는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관님이 하시는 거고 후보님은 다리만 놔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네. 주체는 강원도잖아요. 저는 국비 지원 뭐 그런 것 등을 네.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네, 그 네. 사업이 뭘 어떻게 됐냐 저떻게 됐냐를 저한테 따지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도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후보님의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걸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예, 일단 알겠고요. 네. 그럼 다른 걸 여쭤볼게요. 그 경제적 창출 효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 그 레고랜드가 개발되면 그 경제적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을 계속. 강원도에서 발표한 겁니다. 아, 그러면 후보님하고 상관없고요. 아니 뭐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요. 거기서 레고랜드가 되면 일자리가 9,800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그 어떤 그 연구 기관에다 발주를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강원도의 발표를 그럼요. 그냥 알고 계신 그럼 거죠? 믿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일반인이 집을 한 채 줘도 집 건축 공사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뭐 건축 신고도 해야 되고 허가도 내야 되는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5천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아직 허가도 안 난 거 가지고 벌써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 8월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도 그러고 김진태 후보도 그러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 레고랜드로 인해서 얻을 이익은 너무나도
보이지 않고 강원도를 위해서, 춘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남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와 김진태 후보가 이 허황된 개발 논리를 이제 멈추시고, 그리고 좀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좀 관심을 갖고, 본인의 공약이시기도 하니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 춘천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저 허영이 돌봄마을 시범도시 춘천을 꼭 만들겠습니다. 둘째, 춘천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설 하중도를 중심으로 서면 근화동 주변에 장난감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포털 사이트 캐릭터랜드를 유치해서 어린이 친화도시 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레고랜드에서 서면까지 다리도 놓겠습니다. 소양강 천여상으로부터 에티오피아 집까지 의암호변을 쭉 바라보면서 커피거리도 만들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365일 상설 공연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도 유적 소중히 발굴해서 세계문화유산 박물관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캠프 페이지에 기상기후 클러스터 만든다고 공약하셨는데 지금 유치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네, 보시면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로 신규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그 1000개를 이행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근데 김진태 후보가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무려 7,201명 증가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아니,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도 안 됐는데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로 7,2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그거는 좀 오해를 하셨는데요. 기상기후 클러스터를 그거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1,500개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기상기후 클러스터, 또 기업 유치, 또 무슨 도심재생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해서 일자리를 1000개 정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기상기후 클러스터는 기상청이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바람에 전국 어디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고요. 아니, 근거로 낸 거는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좀 물어보시는 건 좀 들어보세요. 근거로 낸 거는 기간 중에 4년 동안 춘천의 근로자가 7,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 여러 개 분석을 해서 1000개 정도가 공약 이행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통계청에서 늘어난 7,200개를 다 그 관련 대수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 보고이고 그 허위 사실을 거기에 적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거에 근거 자료로 그냥 제시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창출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허위 사실이죠. 하나만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10초만 얘기하면 여쭙겠습니다. 네. 예. 지금 답변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김 후보께서는 소양로 번개시장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를 자랑스럽게 문자도 보내면서 본인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네, 그거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특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 소양로 번개시장 같이 낙후된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요. 정말 고생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국비 지금 마지막에 50억. 그 사업이 공모 사업이라는 거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공모 사업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심사 과정 속에 압력을 행사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은요. 시장 상인들과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일꾼들이 공모 과정에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지고 당당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시민과 전문 일꾼들의 그런 공로를 가로채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압력을 행사하거나 심사 과정에 부당한
그런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예.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공모 사업은 맞는데요. 전국에서 다 그거 해달라고 전부 다 올립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심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요. 처음에는 사업 주체도 건교부에서 뭐 행잡으로 넘어갔다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네, 그 작년도 판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모 사업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해주실 거고요. 또한 지난번 국비를 TV 토론 50억을 때 땄는데도 자, 제가 그러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일이 하나도 지난번- 기여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아주 편하겠네요. 저는 그냥 일 안 하고 TV 있어도 토론 때 제 되겠네요.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제 공약인 청년수당 60만 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김진태 후보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김진태 후보의 청년 일자리 공약 중에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사업이죠? 그 청년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 네. 겁니다. 멘터링. 그게 등등.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고용 취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김진태 후보의 청년 일자리 공약 사업은 똑같습니다. 네, 6분의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께서 주도권 갖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자꾸 그 제가 공약 이행 자료를 내가지고 그걸 뭐 부풀리게 했다 그러는데요. 또 이거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정치 1번지 종로의 정세균 후보님 그 매니페스토 똑같은 단체에서 한 여기 지금 춘천 선거하고 있는데 왜 종로 선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당의 그 후보도 83%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평가를 네. 받으셨겠죠? 예. 거기는 잘한 거고 춘천은 또 우리 새누리당이니까 못한 거란 얘기시죠. 자, 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허 후보님, 네. 제가 그 퇴계 석사동에 좀 이 학교를 신설하는 공약을 냈는데요. 네. 제가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분명히 혼동이 있었습니다. 혼동이요? 네. 하지만 예, 저는 분명히 퇴계 석사 지역에 중학교 찬성하신다?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 후보님, 그러면 금년 4월 4일 강원 도민일보에서 네. 그 중학교 신설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중학교 신설은 다른 지역의 폐교 위험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가 깊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 바로 그 우려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반대 의견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학교 시설들이 물론 또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률과 자, 예, 허브님. 그다음에 학교 폐교 위험이 허브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좀 네, 그래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공이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야 허브님.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씀만 많이 하신다고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답변 제가- 기회를 드렸듯이 저도 충분하게 답변 기회를 주셔야 저는 이제 되는 거 시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판단할 거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자신만 있으면. 제가 공약을 내니까 허 후보님은 처음에는 거기 중학교 신설은 반대한다. 뭐 다른 지역 학교가 폐교될 위험이 있다. 그건 어디 도심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폐교 위험이 있다는 거는? 네, 지금 예. 약사동, 기해, 여타, 구도심의 공실률이나 폐교 위험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그래서 못하고 처음에는 있습니까? 반대를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퇴계 석사동 주민들이 이거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입장을 바꾸셨나 봐요.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까 혼동이 있었다고 분명히 네, 말씀을 혼동. 드렸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혼동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를 만들고 이 정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을 물론 뭐 사람 마음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번에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공약을 또 뭐 좀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우리 춘천 동래면 지역의 특색 있는 공약을 내신 게 뭐였죠? 동래면이요. 네. 뭐 하나 이렇게 뭐 확인되시면 좀 하셨던데. 말씀을 해 주시죠. 플래카드도 이렇게 걸어 놓으셨던데 제가 네. 그 동래면에 살기 때문에 매일 그걸 보고 다니거든요. 네.
뭐였을까요? 뭐 지금 그 최근에 교체된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아유, 글쎄 참 좀 그렇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각 지역 특색 공약을 했더니 뭐 또 이렇게 잘하는 거는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네. 하여튼 동네면에는요, 그 교도소를 이전한다고 공약을 네,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거는 선거 공보에는 춘천교도소 이전하는 거는 선거 공보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거 공보에도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까? 가져왔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선거 공보에는 사실상은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공약집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교도소 이전에 대한 민원과 의견 개진들 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부분들을 중요한 추가적으로 거는 가장 중요한 이-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네. 개청을 한 이 겁니다. 공약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집으로 배달된 그 선거 공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플래카드로 하나 걸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춘천교도소를 이전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 정도는 또 좀 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사실상 교도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든 여건인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그리고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런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교도소가 들어설 곳에 지역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역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교도소는요 1981년도에 지어져 가지고요 지금 생긴 지 35년 됐는데 35년 된 교도소를 이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아는데요. 우리 그 동네면 학곡리 지역 주민들이 일부 이걸 원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저도. 근데 법무부에서 말해보니까 지금 뭐 40년 넘은 지역의 교도소들도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우리 춘천교도소를 이전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기대만 있는 올려놓고 것이죠. 어디로 네. 갈지 아무 대안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지금까지 새 후보자의 열띤 공약 토론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춘천의 지도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급격히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캠프 페이지 활용입니다. 춘천시가 복합시민공원 조성 기초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연계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지난 60년간 미군 부대로 활용되던 캠프 페이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쟁점이었지만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지난 10년간 들어간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캠프 페이지에 평화생태공원과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국비 1,660억 등 총 4천억 투자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도 캠프 페이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스토리 속에서 지금의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선 1,6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대책이 참 염려됩니다. 또한 연간 120억 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매우 불안합니다. 또한 그 계획안에 보면은 춘천의 역사와 스토리가 특성 있게 담겨 있지 않아서 아주 평범한 공원 개발 계획이다.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주차장 설계도 협소해서 1,100만
1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미흡해 보입니다. 좀 더 천천히, 세밀히, 알차게 춘천의 100년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캠페이지 우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회의 땅입니다. 23만 평. 이런 알토란 같은 땅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이 캠페이지 이 땅값을 갚는 데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이 멋진 땅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건지 우리 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땅은요, 국방부 소유였기 때문에 춘천시 소유가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땅값을 내야 됐습니다. 무려 1,7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그거를 설계를 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2주 전에 우리가 그 땅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동안 국비 또 우리 시비 정말 이 어려운 돈을 다 모아서 1,7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갚아서 이제 진짜 우리 땅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다 해서 돈을 갚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도 뭐라 해서 다 걱정이 다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정말 갖고 나가야 되느냐? 거기다 정말 멋진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이런 것을 한번 들여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생태 공원으로 좀 숲으로 갖고 와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만은 글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이 숲으로 공원으로만 좀 가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녹색 생명시대거든요. 어떤 멋진 건물보다도 그 녹색, 숲 그 자체가 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회의 땅 캠페이지 멋지게 한번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강성경 후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캠페이지는 1958년 미군 헬기 부대가 주둔한 이후로 철수될 때까지 춘천 시민들의 고통 속에 자리 잡았던 춘천의 노른자 땅입니다. 이제 곧 춘천시에 완전히 반환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춘천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난 1월에 그 계획안을 내왔는데 시민공원 70%, 수익형 30% 비율로 나눠 조성한다는 그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알맹이가 없이 논란이 되었던 이것도 개발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시민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춘천시에서 제출한 활용 방안을 보면 한류 문화,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낭만 공간, 힐링 체험, 이 4가지로 좀 특화시켜낸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건지 공원화를 빙자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벌써부터 1,600억 원의 어떤 개발비, 12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와야 된다라는 소리도 들려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개발을 미루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만은 정말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은 캠페이지 부지가 춘천 시민들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녹지를 최대한 살려 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레고랜드처럼 또다시 개발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말은 양극화와 불균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역시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복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또 복지관에 대한 철학도 좋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주도권 토론 시간 후보별로 6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주도권 갖고 진행해 주시죠. 네, 우리 허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좀 난처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선거 때니까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허 후보님이 내신 총 공약의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그 공약에 전체요? 10개 공약에 네. 50대 세보 공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개란 얘기죠? 50, 전체적으로는 한 50여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50여 되실 개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우리 허 후보님께 물어보면 될 걸 또 저는 이 자료 저 자료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해봤더니 63개가 되더라고요. 63개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근데 제가 그것을 묶음별로, 제가 한게 테마별로 더 맞을 묶어내면 겁니다. 50대 공약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별도로 돼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다 전부 다 셌다는 거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 이제 네. 복지에 관련된 공약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네. 24개나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24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거 좀 추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제 능력으로는 추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24개, 전체 62개나 되는 63개 이 공약이 다 이행될까봐 정말 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 이행되면 우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건데 그걸 걱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살게 되는데요. 네. 그 돈은 결국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제안 마련 그래서 제가 방안에 그러는 대해서 거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저 이제 그 말씀드릴 기회를 또 이렇게 다른 네, 데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저는 정말 이런 그 선심성 공약 이런 것이 정말 이게 크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그 19대 국회 제가 활동한 것 중에도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이 정말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넘어오는 그 아주 선심성 이런 뭐 퍼퓰리즘 법안들 이거를 좀 막아냈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그 정말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들이 전부 다 통과됐으면은 우리 국가 예산을 벌써 웃돌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허 후보님이 이제 청년수당 월 60만 원, 뭐 또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 네. 이런 공약을 내셨죠. 네, 네. 청년들에게 실업수당, 청년수당 60만 원 드리고 어르신들에게는 20만 원 드리던 걸 10만 원 더 얹혀서 드리고 그렇게 우리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예? 네. 왜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돈은 한정돼 있고 나라 곳간 사정은 한정돼 있는데 어쨌든 이쪽 돌 빼다가 여기다가 막고 뭐 그런 이렇게 기회를 좀 주셔야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나중에도 좀 있고 그래요. 이분이 훨씬 지났는데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공약 특히 그것은 30만 원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기는 한데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이 나라 걱정이 된다 해가지고 65세 그걸 이렇게 상향해 달라고 한 건 알고 계시나요? 그걸 한번 여쭙게요 그러면. 예? 지금 예. 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아니 제가 걸로 묻는 알고 것만 있는데요. 한번 좀 답변을 해보세요. 새누리당이 지난 4월 3일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에게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한 공약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조차도 모르는 후보가 어떻게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우리 제가 몇 시민들에게 번이나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공약집을 300페이지나 되는 공약집을 몇 번이나 제가 확인했다는 거 확인 말씀드리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폐지한다고 해서 제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한테 물었더니 뭐 반응은 좀 예상이 되시죠? 네? 아니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니 대학교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입학금을 폐지하는데 왜냐하면 대학교 직원들은 우려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입학금 폐지 부분들에 네, 대한 이거는 그냥 부분들은 지나가는 정부 말이었습니다. 지원으로 충분히 후보님.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보님,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니 또 박근혜 이제 정부 박근혜 지원. 대통령하고 새누리당도 후보님. 반값 예, 등록금 그 얘기도 나올 줄 알았고요. 등록하시죠. 얘기하시지 후보님, 않았습니까? 후보님. 그거 우리 함께 대학- 반값 등록금 대학 같이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또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냐 그랬더니 네. 두 번째 토론에서가는 아니 그거는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에서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또 고등교육법에 자, 이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후보님. 답변 기회를 아니, 주셔야 그게 되지 나중에 않습니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토론 시간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학 저한테- 재정이 네. 열악해져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것도 국고로 좀 보전받으면 됩니다. 이러는데요. 자, 지금 대학 재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있는 입학금마저 못 받게 하면은 대학 재정은 거의 파탄 위기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편법으로 그걸 또 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시민 여러분 그 다음에요.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답변할 주도하는 기회를. 거기 때문에 나중에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회자분께서 대학에 정확하게 그 입학금을 이분을 받느냐, 넘기셨기 때문에 받느냐 답변 마느냐 기회를 좀 하는 주셔야 될것 거는 같습니다.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건 대학의 자율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당신들은 입학금 받으라 말아라 강제할 권리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 네, 김 후보님 6분의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네, 다음은 정의당의 강성경 후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누리과정에 관해서 지난번에 김진태 후보님께 여쭤본 내용에 이어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료 의무지급 법제화를 공약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책임지는 거냐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예산의 어떤 근원이나 책임 단위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 법이 어떤 법이다 이런 것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보육료 의무지급 법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누리과정의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을 어디서 책임지는 건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정부라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있잖아요. 새누리당 차원에서 곧 바로 이제 특별회계법 해갖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김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보육료 의무지급 법제하고 제가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은 건가요, 혹시? 그것까지 세부적인 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 그런가요? 법안이 뭐 10,000건이 넘습니다. 아, 이 부분은 네. 새누리당에서 네. 누리과정 때문에 특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잘 몇 내용을 개 법안이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은 지급되던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용도만 적시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어떤 꼼수로 지금 그렇게 이 꼼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단체들이나 교육감들이나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 법 저런 법이 생기는데 다행히도 보험료 의무지급 법제화는 김진태 후보님께서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교육부에서 잘 보육료를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제가 멘트하면 두 번째 될까요? 질문 드릴게요. 유치원은 어디 관할인가요?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죠. 네. 어린이집은? 복지부. 예, 맞습니다. 제가 맞냐 틀리냐. 진짜 모를까 봐 물어보셨나요? 아니야 모르냐 이걸 여쭤본 게 아니라 사실은 누리과정은 근데 유치원과 이 어린이집에 모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유치원도 교육부가 해결하고 교육청이 해결하고 어린이집도 마치 교육청에서 해결하게끔 이 돈을 지출하게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또 다른 질문은 새누리당 공약을 저도 좀 봤는데 좀 놀랬습니다.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감, 이 교육의 책임자, 지방자치 교육을 또 하는 수장을 이런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게 정치화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이 부분은 지금 헌법 31조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네.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서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각자 맞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임명제로 하더라도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또 또 해석하는 또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보면 대부분 그 대안으로 무슨 공동 등록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말하는데 좀 다른 의견을 내신 게 좀 의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혹시 법조계에 계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게 헌법에 위배됐다고까지 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위헌이 됐으면 새로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맞지만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 공약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 교육 자치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좀 지키고 교육 정신을 좀 교육을 지키기 위한 정신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새누리당에서 이 헌법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흔들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이나 교육감 폐지 등으로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 주도권 갖고 진행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 공약은 다음과 같은 재원을 마련을 통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SOC, 과도한 SOC나 4대강 같은 사업 줄이고요. 복지 전달 체계에 과감하게 조정하고 부자 감세 철회 같은 조세 개혁을 통해서 매년 연평균 30조 원 정도를 줄여서 우리 당의 전체 공약을 우리 당 모든 의원들과 함께 꼭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진태 후보께 묻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에게 40만 원씩 준다라고 하는 공약을 모르셨습니까? 네, 그거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없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약을 하셨고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토론에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당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차등 지급해가지고 2만 원서부터 20만 2,600원까지 차등해서 어르신들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당 30만 원씩 차등 없이 드리려면은 한 15조 8천억 들어가고요. 새누리당 공약대로 한다고 한다면 15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 공약을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지 않고 마련해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 여야가 나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변해도 될까요,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춘천 인구 28만 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예.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1만 1천 명입니다. 한 6,500가구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14%의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럴 겁니다. 네. 네,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4만 명 정도 되죠. 14%. 예. 이 4만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그 중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요? 네.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득하위 70%를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4만 곱하기 70% 하면은 한 2만 네. 8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기초연금 얼마나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20만 원. 네, 일률적으로. 아니, 그건 아니죠.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죠. 10만 원에서 20만 원. 네. 아닙니다. 2만 원에서 20만 2,600원 정도까지 차등 지급을 받고 계신 겁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가뜩이나 쥐꼬리만 하는 것으로 이 손자, 손녀들 용돈도 못 드리는데 30만 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우리는 소득하위 50%에게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공약을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좀 그런 사실에 말씀 좀 대해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 4분 답변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셨어요. 답변이요? 예. 예, 우리 새누리당 공약집에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선별적 복지가 되는 겁니다. 차등을 둬서 정말 그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똑같이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거는 이 보편적 복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새누리당에서 어려운 그렇게 분들한테는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근데 해봐야 기초 된다는 얘기예요. 노령연금, 연금입니다. 2만 원 받고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2만 원, 이게 이제 토론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20만 원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게 돼 있는데 2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네. 빚더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다 깎아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정부의 실태란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 뭐 일문일답 코너인가요? 지난번에 춘천시에 대해서 네. 제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우리 김지태 후보님은 춘천시에 정말 서민들의 어려운 삶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 분입니까? 그렇게 서민의 장애인들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불법 선거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단정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을 제가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좀 확인을 하고 해야죠. 그 확인을 했습니다. 장애인 옆에 명확하게 녹취록이 있고 그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어머님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허 후보님. 사실관계를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관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장애인 협회장이 우리 허 후보님이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예, 제가 사과해야 될 부분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과정에서 제가 단체 실명을 네, 거듭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라서 그런지 후보들의 질문도 아주 날카롭고 토론의 내용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춘천 MBC와 강원일보, 강원 CBS가 함께 마련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은 역시 6분입니다. 정의당의 강선경 후보께서 주도권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허영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노동 5대 악법을 여쭤봤을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공부 좀 하셨는지.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부의 그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나열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은 노동계약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사법,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이 4대 악법과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2대 지침을 축으로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쉬운 정리의 해고와 더 나아가서 정말 근로기준법조차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악법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노동악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리 당과 정의당이 합심해서 이 노동 5대 악법 처리를 막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 5대 악법은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거 막아내실 건가요?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허영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졸속 합의를 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 소녀상 건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이 소녀상 건립에 대한 뭐 부지라든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네, 제가 공동공약으로 춘천에 원주하고 강릉에도 시민사회단체하고 지자체가 협심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부도시인 춘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그 옆에 진실한 역사 교육의 집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친일 역사의 문제, 소중한 진실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춘천시청 부지나 그리고 캠프 페이지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나 그리고 춘천의 시립도서관 부지나 이렇게 좀 역사적 공간이 될 수 있는 부지에 우리 시민 주도로 십시일반 모아서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저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진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은 춘천의 이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니, 왜요? 왜요? 이미 소녀상 다 있고 그 이미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뭐 굳이 춘천에까지 그렇게 할 춘천은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가?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게 다 하나씩 있어야 될까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취지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춘천에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김진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그 일자리 창출 기상기후 클러스터 이게 요즘 사실은 SNS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영 후보와 제가 이제 동시에 그걸 준비한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유통센터도 사실 똑같더라고요. 유통센터 건립은 못 하셨는데 그걸 건립하면 일자리 창출을 1,500개 하겠다라는 그 일자리 창출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겠다는데 유통센터는 건립을 못했는데 어떻게 일자리는 1,500개 창출됐지 하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근거를 내리신 게 그 근로자 수가 3년 사이에 7,000명 정도가 늘은 거 이걸 갖고 그 일자리 수 창출을 하셨다는 근거로 삼으셔서 저도 좀 상당히 어이가 없었던 중간 참인데 아까 말씀을 허영 후보님이 비슷한 경우더라고요. 네. 예,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여쭤보려고요. 혹시 봄내가 잘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예, 그래서 답변은 또 드리면 안 돼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봄내가 잘한다 아시나요? 네? 봄내가 잘한다? 그게 뭔가요? 그거 모르세요? 봄내가 잘한다? 봄내가 잘한다. 이거 모르세요? 예, 모르는데. 이거 요새 선거운동하러 다니느라고. 이거 네? 저기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안전 먹거리 확보 국비 57억 원 이야기하시고 봄내가 잘한다 개장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그 의정부도 자체평가에 네? 자체평가 이것도 자체평가 의정부고? 매니페스토 자체평가에 지역 내 먹거리 생산물을 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러면서 마치 그걸 공약인 것처럼 봄내가 잘한다 개장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봄내가 잘한다는 것은 춘천 지역 그 브랜드기도 하고 매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전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네, 그럼 그거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농산물을 네. 농산물 생산품을 시간이 이제 취급하는 17초밖에 건데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하려고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네. 경제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뭐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네, 시간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 진행해 주시죠. 네, 춘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내일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알리고 방지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알리는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그 실명의 단체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심심하게 관계자분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춘천 시민연대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면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시민연대가 고발한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만 김진태 후보께서 늘 자랑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됐느냐 맞느냐의 사실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발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는데요. 네. 폐기된 거를 제가 일단은 통과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나와 해보겠습니다. 아니, 김진태 그건 좀 분명히 얘기를 후보께서는 하시죠. 이런 문자를 좀 보내셨습니다. 한강수계법 2015년 1월 본회의 통과, 춘천을 비롯한 한강 상류 지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한강수계법을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44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시민들도 맞습니다. 많이 알 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회 회의록을 뭐 잘못됐나요? 예,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네. 회의록에 상류 지역 지원 확대에 동의한 것이 전혀 아니며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자를 통해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서 상류 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해서 수계법이 통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냈어요. 이제 답변 좀 할까요? 네. 그거는 자, 이 한강 수계법인데요. 통과된 글자 몇 개를 개정해서 지금 우리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거는 도나 우리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류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서울이나 경기 의원들 다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 법을.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는 근거 조항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법이 된다고 해서 꼭 상류 지역이 돈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 회의록에는 사실상은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데 요 정도로만 동의한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 회의록은 더욱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네.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44억 원이 증액된 180원이 지원됐습니까? 44억 원이 더 늘어났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말에?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후평중 멀티미디어실 리모델링 사업 본인이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춘천교육지원청이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교육지원청의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 자체 편성한 예산인데 이거를 본인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제가 잘 압니다. 후평중 멀티미디어실을 제가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넣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제가 한 번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춘천 남부초, 근화초교, 봉이초교 12억 학교시설 개선사업 확보했다고 보내셨죠? 그거는 제가 했습니다. 네.
그건 이 사업도 했습니다. 본인이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노력을 문자를 하셨죠? 보낸 건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죠? 그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강원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이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춘천시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 각 학교들이 전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기 때문에 춘천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한 겁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그거 제가 말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강원도 교육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되어서 2016년 교육청 예산에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심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포함된 사업이지 절대 국회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특별 교부문 형식으로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이죠. 협의를 해서 그냥 협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금방 본인이 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 않았습니까?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아니라 내부 춘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간에 이래서 지금 내부 절차는 시민단체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허 후보님도 제가 더 저를 얘기를 고발하세요. 하겠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고발하세요. 거기서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공학평가 작업 관련해서 지금 자랑스럽게 법률소비자연맹 단체에서 뭐 우수위원 평가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70개 단체가 다 포함된 이건 270개 단체가 한 게 아닙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고 하는 중앙단위 그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마치 270개 단체가 그 인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께서 주도권 갖고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이제 저를 상을 줬잖아요. 네. 허 후보님. 거기 야당 의원들도 상 많이 줬어요. 네. 그분들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270개 아니 단체가 근데 상 준 거 자체는 뭐 열심히 하셔서 그런 네. 부분들을 평가받는 것들은 좋은 일이죠. 그거는 좋은 일이다. 네. 그리고 하지만 270개는 그 좋은 일을 모니터 단입니다. 모니터 시민들에게 단. 알릴 때는 후보님. 명확한 근거와 사실로 알려야 되죠. 이제 그건 모니터 단이고요. 자 이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춘천에 다녀왔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뭐 조금 뭐 심한 표현도 좀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아니 사람에게 지난서부터 예. 사람에게 투표해야지 짐승에게 투표해서 되겠습니까? 춘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인데요. 뭐 경황이 그래서 자세하게 못 들었고요.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이란 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 김지태 의원님 아니 그 지금 춘천 선거하는 겁니다. 후보님이 정청래 의원 얘기하려면 마포로 가서 선거하세요. 그래 정청래 의원이 춘천에 왜 와서 뻔만에 정청래 의원 얘기를 가지고 춘천의 후보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후보님이 자,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을 정도 하고요.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 자, 대해서 얘기한 우리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하고 잠깐만요. 있지 여기 좀 않습니까? 제지 좀 시켜주시고요. 진정해 주시고요. 예, 토론 계속 진행해 정청래 주십시오. 의원이 춘천 유세에 와서 시민 여러분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짐승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짐승은 우리 강선병 후보 아니면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동의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정청래 의원의 말에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글쎄 저하고 그 19대 국회에서도 이 악연을 많이 맺었는데 아니 무슨 춘천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런 정말 회계망측한 얘기를 합니까? 참 춘천 선거에 집중해 저야 주십시오. 워낙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럼 뭐 짐승을 뽑아준 우리 춘천 시민들은 그건 뭐란 말입니까? 이건 정말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요. 더한 막말로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고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후보님, 자 이제 그 복지단체 이제 이 얘기가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막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좀 이게 혼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허 후보님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디 저 석사동에 있는 모 장애인 단체에서 다 기호 1번 김진태를 찍어라 하고 원장이 거기 원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런 아주 조직적인 불법 투표행위가 일어났다. 불법 선거행위가 일어났다.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좀 알아보고 이랬더니 선관위도 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뭐 혐의 없는 거로 결론 난 건 알고 있죠.
혐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조사 중인 것이죠. 이미 좀 혐의 없는 네. 걸로 이렇게 벌써 그리고 방향이 잡혀 있고요. 가만 명확한 써보세요. 진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임모 원장이라 그랬다가 뭐 박모 원장이라 그랬다. 이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명된 분들이 이거 명예훼손이다고 지금 제가 그 중에 또 그 지적장애인 협회장님께 좀 전화로 물어봤더니 내가 이건 정말 사과를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토론을 나간다고 하니까 허 후보님한테 여기서 사과할 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좀 전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적장애인 협회장이.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한 겁니까? 예. 사과를 했죠. 그 잘못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 자, 과정 속에서 실명의 그것뿐만이 단체를 아니고요. 말씀드린 후보님.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된 누를 겁니다. 찍힌 거에 대해서 후보님. 사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좀 한번 그 부분들에 제가 있어서는 그 경위를 사과에 좀 대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알아봤더니요. 요새 그렇게 누구 찍어라고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된 지난 겁니다. 강릉에서도 있었습니다. 강릉에서도. 후보님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된 겁니다. 선관위에서 저기 강원 여성가족연구원에 3월 30일 날 거기 가서 이런 그 지적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교육. 자,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이제 지적 발달 장애가 있으시니까 선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의 투표 형식으로 그 교육을 했던 모양입니다. 선관위가 가서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그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나 오늘 무슨 교육을 받았다 이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무슨 교육 받았냐 뭐 1번 찍으라 그랬어. 그래서 예, 그랬어요.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거기 선관위가 교육을 하는 자리예요. 1번을 찍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상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만 있었고 그 단체의 원장은 이 원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런 이제 기자회견 발표가 났다는 거고요. 조사 내용을 어디서 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지금 지적장애인 협회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러한- 거를 후보님 저도 좀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제가 거기에 했는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문제는요. 이건 제 토론 시간 아닙니까, 후보님. 더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단정하면서 그거를 여기 보세요. 복지단체를 동원한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 그럼 누가 동원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보도자료가 이렇게 성명서가 나왔는데 누가 동원했다는 선관위의 거예요? 조사와 관계기관의 수사를 철저하게 이거는 누가 촉구합니다. 보더라도 제가 동원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 함께 하셨는데요.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제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마무리할 그런 시간인데요. 유권자들께 지지 요청할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정치 못마땅하시죠? 저도 죄송합니다. 막말로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나쁜 정치, 일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 이젠 정말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장에 가시면 됩니다. 투표가 경제입니다. 투표가 내 일자리고 그리고 내 반값 등록금입니다. 우리 아이 보육비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연금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투표해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민을 모시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민심의 요동침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심장으로 느껴서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괜히 언성 높이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가 왜 이렇게 정말 남을 깎아내리고 이제는 전혀 근거 없는 흑색 선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정말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춘천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2경춘국도도 이제 막 첫 발을 뗐고 삼성 데이터 센터도 유치했습니다. 대기업 유치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시작했던 일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춘천 발전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강선경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투표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투표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서 투표하지 마십시오. 심상정 대표를 위해서 투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도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티 한 번 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버님,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장사가 안 돼서 씨름하시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면접시험에 떨어져 스펙을 늘리려고 외국어 학원을 또 끄는 여러분의 아들, 아니면 매일 새벽밥 먹고 입시전쟁에 뛰어들 여러분의 딸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이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4번 정의당, 정당 투표는 반드시 기호 4번 정의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밤늦은 시간까지 집중해서 정책 토론으로 이끌어주신 세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에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4월 13일 투표 당일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투표가 어려운 그런 유권자들께서는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천 MBC와 강원일보 그리고 강원 CBS가 함께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춘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